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수입 예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했던 예제들은 좀 경로 자체가 2차원적이었죠. 그러니까 평면 하나 잡고 경로 쭉 그려주면 됐었고, 그렇게 됐는데, 수입을 사용할 때 이제 가장 간단한 사례가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가 3차원적으로 이제 생성이 됐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경로가 생성되는 경우, 첫 번째 예제나 아니면 제가 두 번째 예제 설명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꼭 수입을 쓰지 않아도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돌출로도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수입을 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도 머리만 좀 잘 굴리면, 응용을 좀 잘하면 충분히 돌출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예제 자체가 이제 2차원적이었으니까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실무에서 수입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실전에서 제가 경험했던 예제는 이제 경로 자체가 2차원적인 경우가 전부였고, 3차원 쪽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찾아냈던 게 이제 의자 만들기를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자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학교나 그런 쪽에 가보면 이제 책상 의자 중에 이제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는 의자 있잖아요. 파이프만 가지고.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도면을 만든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치수들, 그러니까 뭐 앉는 좌석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저 앉는 좌면의 저 넓이라든가 아니면 등받이의 높이와 넓이,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케이스 교육 쪽에서 잘 찾아보면은 그 신장 대비 의자들 그 사이즈, 표준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저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여러분들도 이미 수입 여러 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제 파이프로 요 전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이제 위에 앉는 좌석이라든가 뒤에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다 나무판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붙이는 거니까 저 솔직히 이제 요 등받이하고 요 앉는 좌면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요 이제 파이프가 쭉 따라가는 저 경로를 생성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2D 2차원적인 경로가 아니다 보니까 2D 스케치로는 안 되고 이제 3D 스케치가 돼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예제를 하기 전에 3D 스케치 작업 공간을 따로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영상을 따로 찍을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D 그 스케치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굳이 제가 따로 해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하려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3D 스케치를 좀 잘 다루시는 분이 있으면 영상을 좀 따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저 3D 스케치를 다루는 거는 프레임 제너레이트, 제가 이제 자동화 기계 쪽이니까 자동화 기계 프레임 짤 때는 이제 각 파이프들 같은 거 막 엮어가지고 짜고 그 위에 철판 얹어지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각 파이프들 엮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앵글, L자 앵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런 거 엮을 때 그때 쓰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직선 형태로만 딱딱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단순하게만 3D 스케치를 썼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3D 스케치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제가 2D 스케치 했던 것처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에서 제가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3D 스케치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별도로 3D 스케치 작업 공간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가 잘 못하는 걸 나 잘해요!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어찌됐든 지금 저 수입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저는 실무 때 잘 안 썼거든요. 네, 쓸 일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경험으로 제 실력이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른 뭐 디자인을 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영상을 더 참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이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계는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새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N. 왜 안 되지? 나왔네요. 좀 늦게 나왔네요. 스탠다드 IPT 선택된 상태에서 작성 눌러가지고 새로운 이제 부품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로부터 그릴 거거든요. 근데 경로 그리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가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의자의 정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를 정면으로 생각을 하죠. 이 모양을 정면으로 의자의 정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면도가 솔직히 말하면 얘가 되죠. 저는 이제 정면도를 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제 갑자기 또 사설로 빠지게 되는데 제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정면도, 얘를 우측면도, 얘를 무조건 평면도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좀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런 것들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면도가 뭐가 정면도다 딱 솔직히 말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자마다 정면도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얘를 정면도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 전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그 물체가 앞뒤가 명확하다. 우리가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앞뒤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체의 앞이 보이는 데를 정면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도 보면 엔진도 그 엔진의 앞뒤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면이라고 해서 걔를 정면도로 봐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도가 꼭 여기 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열의 중앙에 정면도가 배열의 중앙에 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고정관념을 잡아서 도면을 전개하면 도면이 이상하게 전개돼요. 꼭 정면도가 배열의 중앙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주투상도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설계 개념에 보면 주투상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면도가 이퀄 주투상도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가 아니에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정면도가 주투상도일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얘가 정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투상도는 얘라고 생각합니다. 주투상도는 그 물체의 특징적인 형상이 가장 많이 보이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치수가 가장 많이 기입되는 것. 우리가 제가 제도법 얘기할 때 치수는 한 곳에 가급적이면 몰아서 기입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몰아서 기입되는 애가 주투상도예요. 근데 이것도 그분이 한 가지 더 질문한 게 그럼 주투상도는 배열의 중앙에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열의 중앙에 오는 거는 그 정면도냐 주투상도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도면을 내가 도면 틀 안에 정리를 할 때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어떤 형태냐? 그걸 가지고 배열을 정하지 주투상도를 가운데다 놔야지 정면도를 가운데다 놔야지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도면을 배열하면 도면이 진짜 이상하게 배열돼요. 그러니까 배열의 중앙에 누가 오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이 질문한 게 이제 가공에 우선이 되는 도면이 주투상도냐 아니면 치수가 많이 기입된 도면이 주투상도냐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에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주투상도의 치수가 가장 많이 기입됐다 그랬잖아요. 많이 기입된다. 왜 그러냐면 작업자들이 치수를 그 도면 하나에서 다 몰아서 보기 위해서 거기에 다 기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도면 보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분은 치수는 다른 곳에 가장 많이 기입돼 있는데 가공 작업자는 다른 도면을 더 많이 다른 방향의 뷰를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일은 솔직히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공 작업자가 많이 보는 건 치수가 가장 많이 기입돼 있는 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치수라는 게 가공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되는 정보잖아요. 정보가 가장 많이 적힌 데를 보지 덜 적힌 데를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가공 작업자.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질문에 어폐가 좀 있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도면 전개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체의 정면, 지금 여기 정면도라고 돼 있죠. 이거를 이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정면도라고 제가 정했잖아요. 그럼 얘 뭐가 돼요?
좌측 면도가 됩니다. 즉 저는 이 도면에서 우측 면도를 안 썼어요. 우측 면도를 안 쓰고 좌측 면도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평면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면도 위에 평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좌측 면도 위에 평면도 들어가는 게 더 보기가 좋다라고 해서 저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을 정리할 때 어떤 게 더 깔끔하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배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면도와 주투성도가 꼭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 파이프가 따라가는 경로 자체가 입체적으로 돼야 되니까 2D 스케치로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3D 스케치를 할 겁니다. 이제 3D 스케치 써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 3D 스케치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거 제어하는데 짜증나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이제 해보면 알아요. 어쨌든 3D 스케치를 하려면 여기 이제 확장을 하시고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3D 스케치 시작을 눌러야 돼요. 3D 스케치 시작 누르면 뭐 화면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렇죠? 위에 아이콘은 바뀌었고 3D 스케치라고 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화면에는 바뀐 게 없네. 그렇죠? 자 여기서 ESC가 아니라 컨트롤 Z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2D 스케치 시작 S죠. 단축키 S 눌러가지고 평면을 지정합니다. 근데 3D 스케치는 평면을 지정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입체적으로 가야 되니까 평면에 귀속되지 않죠.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우리가 2D 스케치에서 평면을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이렇게 점이 하나 됩니다. 이게 뭐예요? 원점을 자동으로 하나 투영해서 갖고 있는 거죠. 이건 투영된 원점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델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원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원점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중심점이라고. 남아있는데, 우리가 2D 스케치 시작을 통해서 2D 스케치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원점을 투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D 스케치의 특징인데, 자, 컨트롤 Z 해서 다시 빠져나갔어요. 다시 이제 원점은 제가 축소를 시키고, 자, 그런데 이제 3D 스케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확장을 해서 3D 스케치 시작. 요건 단축키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클릭해서 시작을 해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 점이 없죠. 원점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원점은 있어요. 얘도. 여전히 있어요. 중심점. 이렇게 있죠? 있는데 투영을 안 해줘요. 투영을 안 해줘요. 자동으로 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원점하고 위치를 맞추려고 그러면 저 원점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투영 메뉴에서도 저 원점을 투영하기 적절한 메뉴가 없어요. 이게 어떤 곡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선을 투영을 한다. 윤곽선을 딴다 이런 개념이지 점을 투영한다는 개념이 지금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형상에 포함되어 있는 선을 따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점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점 있죠, 점. 아이콘 중에서 점을 해가지고 요걸 실행을 해서 여기 원점이 있는데 여기 붙이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원래 딱 갖다 대면 붙긴 붙거든요. 붙어도 의미가 없는 게 구속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오히려 나중에 저 구속 조건 줄 때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미 한 곳에다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아무데나 원점하고 다른 곳에다가 한 곳에 딱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심점 오른쪽 클릭하고 가시성 딱 해서 요거 중심점을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뭘 해주냐면 구속 조건에서 일치 구속 조건을 해가지고 자, 요 점은 여기 중심점과 일치한다. 요걸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구속을 수동으로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자동으로 구속이 안 붙어져요. 네. 자, ESC. 물론 이제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3D 스케치 잘 하시는 분 중에 저 중심점을 바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좀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저게 자동으로 투영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점은 이제 투영됐으니까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꺼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원점이 되는 거죠. 뭐 이 형태가 싫다 그러면 선택해서 요거 눌러가지고 그냥 요 점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저는 그냥 처음에 찍힌 이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홈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등각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전 원점을 어디를 맞출 거냐면
우측 면도에서는 여기 제일 뒤를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면도 상에서는 요 정면을 중앙을 맞춰줄 겁니다. 센터 중앙을 맞춰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원점이 되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뒤쪽에 있는 요 수평 파이프, 요 뒤쪽에 수평 파이프가 있죠. 수평 파이프가 지나가는 중간 정중앙이 요 원점이 되게 그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 폭을 보면 3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L 선 그려주는 명령 단축 키는 똑같고 L이고 어떤 선을 그리려고 하면 항상 요런 게 나오거든요. 기즈모가 항상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선을 그릴 때 이게 3차원으로 그리다 보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지금 내 화면상에서 보면은 어떤 평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좌표가 내가 이미 한 곳을 찍으면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감이 안 오니까 이제 그거를 잡아줄 수 있게 되고 지금 그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요 X축을 따라서 수평하게 그릴 거니까 여기서 클릭하고 쭉 당겨서 X축과 평행하게 돌려고 하는데 평행하게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 평면을 지금 얘가 선택돼 있어요. 여기서 평면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릴 거는 이 평면으로 가면 지금 X축하고 딱 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딱 걸려요. 빨간색 라인이 나오면서 딱 걸리죠. 네.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을 해놓으면 이거 안 걸려요. 스냅이 안 걸리죠. 네. 대신에 Y축으로 가면 처음에는 Y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Y축으로 가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고 Z축으로 가면 마찬가지 스냅이 딱 걸려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X축으로 이렇게 스냅을 걸 거예요. 그러면 이면이 선택되든가 아니면 이면이 선택되든가 그렇죠. XZ냐 아니면 XY냐 둘 중에 하나 선택돼야지 이쪽 방향으로 스냅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길이가 350이다. 그렇죠? 됐다.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이제 밑에 아이콘도 좀 많이 달라요. 아이콘도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지금 켜져 있는 게 구속조건 추정이라는 게 켜져 있고 구속조건 표시는 꺼져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우리가 2D 할 때는 구속조건 켜주는 게 F8 펑션키 F8이었는데 F8 누르면 이렇게 다른 게 하나 더 떠요. 다른 게 그렇죠? 그리고 F9 눌러주면 켜지고 추가로 하나 더 추가되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구속 조건 그 다음에 모든 구속 조건 표시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된다. 단축키로는 좀 저렇게 되고 이게 3D 쪽에 있는 구속 조건 표시가 좀 다른가 봐요. 달라서 그런 건지 여기 이제 눌러서 보면 별 기능을 안 하네요.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게 토글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요것도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제가 단축키를 썼을 때 갑자기 뭐 저렇게 아이콘이 튀어나온다. 좀 희한해요. 저거는 왜 저렇게 되는 건지 저도 잘 이해 못합니다. 여기 치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선에 정중앙이 요 원점하고 일치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치 구속 조건을 하고 선의 가운데 쪽에 오면 점이 하나 녹색으로 점이 하나 이렇게 딱 표시가 되고 얘가 여기 있는 원점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딱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제일 뒤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선, 요 뒤쪽에 있는 선이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520이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자, L 해가지고 요 선 끝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Z축으로 쭉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Z축이니까 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딱 와서 Z축에 딱 스냅이 걸리게, 그쵸? 스냅이 딱 걸리게 해주고 요 길이가 52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평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요 상태로 찍으면 이제 이 평면 상에, 그쵸? 지금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평면 상에 선이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이때 각도가 80.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뒤쪽으로 이제 수평하게 Z축으로 이렇게 되는데 선의 길이는 몰라요. 모르고 일단 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그 상태. 여기 참조선 왔는데 이 참조선이 온 건 제가 여기서 각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참조선이 하나 추가적으로 그려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3D 스케치할 때 이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제 요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려면 그냥 요렇게 각도를 바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각도를 바로 입력하는 게 왜 좋냐면 지금 요게 지금 딱 요 수직으로 딱 이렇게 섰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여러분들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지금 그린 것들 다 지울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우고,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요 점을 찍고, 여기서 평면은 얘를 정하고, 각도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뺐어요. 자, 뺐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정면도 딱 눌러보면은 수직하게 딱 서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네, 섰네. 그리고 여기 사이에 80도 줘야지 해가지고, D, 치수죠. D 해가지고, 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여기서 80을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입력됐어요.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하냐면, 이렇게 기울어요. 그렇죠. 아까는 섰는데. 네. 그러니까 쓴 게 뭐냐면, 처음에 자동으로 요 각도가 입력될 때, 이 선을 참조로 하지 않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Z축 방향으로 수평 참조선을 하나 추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게, 그러면은 그 참조선을 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참조선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겹쳐가지고 추가적으로 참조선을 하나 더 그린 거잖아요. 용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치수를 넣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각이 틀어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 틀어지는 게 되면은, 결국 얘 위치는 내가 수동으로 잡아줘야 돼요. 지금 얘는 수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YZ 평면상에 놓여진 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D 스케치의 구석 조건하고 좀 다르게 얘가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XY, YZ, XZ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서 이 선을 선택하면 XY에 있는 Y 평면에 놓이는 선이냐 아니면 YZ 평면에 놓이는 선이냐 이거를 3차원상에서 규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YZ상에 놓이는 선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YZ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선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기울었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써요. 좀 불편하더라도. 용량이 더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의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수평선까지 그릴게요. 라인. 자, 여기 끝에서 수평선을 이렇게 딱 그리고 이거 이제 X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요게 활성화가 안 됐죠. 활성화 시켜주고 자, 이렇게 X축이 아니라 Z축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일단 요 80도 됐고 그러면 여기도 80도여야죠. B 요것도 80이어야지.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정면도 딱 눌러서 보면 여기도 안 틀어졌죠. 이거는 이제 얘하고 엮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선하고 엮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건 안 틀어집니다. 저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높이를 줘야 돼요. 높이가 요게 415. 그쵸? 415로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치수를 줘야 되니까 D를 하고 자, 얘를 선택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이 안 돼요. 3D 스케치는 선과 선 사이,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간격을 입력을 못해요. 이게 공간이 3차원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평면으로 규약되지 않다 보니까 이 평면상에서 이제 기울어져서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들이 평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점과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치수를, 요것처럼 수직으로 치수를 이렇게 줘야겠죠? 415.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해서 수직으로 치수가 들어가느냐? 안 돼요. 그러면 대각 길이가. 근데 이 도면에 대각 길이 안 나와 있죠. 그쵸? 대각 길이 안 나와 있어요. 자, D.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선하고 점을 선택해볼까? 네, 안 됩니다. 선하고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수를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 너무 제약적이 돼버려요. 3D 스케치가.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이제 불편한 게 인벤터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이게 솔리드웍스, 제가 옛날에 이제 솔리드웍스를 했으니까 솔리드웍스로 해도 3D 스케치는 너무 이제 우리가 공간좌표 상에서 이거를 제어하는 방식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제 3D에서 이 선 그리는 거는 오토캐드가 제일 편해요.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요걸 맞춰줄 거냐? 저걸 하려면 용량이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 평면을 잡아가지고 Y축으로 수직하게 415의 선을 그립니다. 수직하게. 그리고 이제 이 선은 필요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여기서 똑같이 구성, 참조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 조건에서 일치 구속 조건을 줘가지고 이 선이 이 점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불편하죠. 네.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경사지게 이렇게 각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어진 치수는 요 중앙에서 330이라는 수직 치수야. 수직 높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겪어봐서 알잖아요. 어차피 경사지게 하면 얘의 높이는 요 치수로 못 줘.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L. 자, 여기서 이미 이 상태에서 여기를 활성화하고 Y축으로 330이라는 높이의 선이 필요하구나를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구성으로. 얘는 쓸 거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L. 자, 여기서 경사지게 선을 그리는 거죠. 경사지게 선을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높이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맞췄어요? 이 선하고 요 점하고 일치죠. 일치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의 연장선상 안에 이 점이 있어야 되니까 딱 높이가 맞아져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이 점하고 일치할 만한 평행선이 없어요. 수평선이. 그러면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솔리드웍스에 비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 구속 조건을 좀 확장을 해봐도 구속 조건 가시성만 있고 요게 전부거든요. 면상에다 있고 뭐 X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점하고 결국 이 점을 Z축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Z축을 선택을 하면 Z축의 평행 하면 이게 선만 선택돼요. 선일 경우는 되는데 이게 점일 때 안 돼. 이게 솔리드웍스를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솔리드웍스는 이 점과 이 점 두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거를 Z축상으로 정렬되게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뭐 X축으로 정렬되게 Y축으로 정렬되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선을 안 그려도 처리가 가능한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L 해가지고 선을 그려줘야 돼요. 이 점에서 찍어주고 이 선이 Z축이 되게 Z축. 그래서 Z축에 평행하게 이 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도.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각도를 80 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지 이 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 지금 이렇게 일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게 일치 조건으로 그게 가능했는데 얘는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필요 없는 애니까 어떻게 해요? 구성선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이제 겁나 힘들게 절반을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은 어떻게 하냐?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거는 그냥 미러 하시면 돼요. 미러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 미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미러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패턴 미러가 있죠. 미러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이 선이고 제가 이제 중앙에 이제 평면이 있는 상태로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평면이 무슨 면이에요? YZ 평면.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YZ 평면. 그렇죠. 얘가 저 원점이 있는데 중앙이죠, 중앙 평면을 딱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클릭 확인 해주면 정확하게 대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에 사용되는 미러지만 지금 사용되는 미러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모델링에서 사용됐던 미러의 기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L. 자,
선해서 이제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면 이제 기본적인 건 끝났죠. 얘 참조선, 얘 참조선, 얘 참조선. 얘 참조선 안 바꿨나요? 얘도 우리가 사용할 선은 아니니까 선택해서 3조선 바꿔서 이렇게. 이거 참조선, 이거 참조선. 근데 이게 3D에서 보이면 이게 참조선이 참조선인 게 잘 티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하긴 한데 요건 참조선 안 됐나? 참조선 지정했죠. 근데 참조선 지정 않는 것처럼 좀 가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 점이 너무 작게 표현돼가지고 마치 실선처럼 표현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잘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틀 다 만들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R70, 그쵸? R70. 여기 코너에 R70, R70, 그 다음에 요 위에서도 R70, 그쵸? 여기는 얘하고 얘 사이에 R70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이제 실제라고 써 있는데, 얘가 원래 이쪽에서 보면 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타원이거든요. 타원이 아닌 상태. 요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선 사이에, 필렛은 7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다 70으로 제가 통일했어요.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하라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곡부인데, 이게 필렛은 아니에요. 필렛 기능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렛이라고 안 적어놓고 절곡부, 꺾이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간 이제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이제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다 70, 뭐 사용하는 건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쪽 코너 잡아서 이렇게. 여기는 코너가 안 잡히죠. 선이 3개가 합쳤으니까 이렇게 잡고, 여기 코너 잡고, 여기 코너 잡고, 여기 코너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코너 잡고, 여기는 이 선과 이 선 잡아주고, 여기도 이 선과 이 선, 선이 3개 다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여기는 코너로 되겠네요. 코너. 여기는 선이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이 선과 이 선. 이렇게 해서, 여기 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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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저 의자의 프레임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건 닫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그러면 이제 얘를 따라갈 이제 파이프의 단면, 파이프의 섹션만 있으면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원점이 있는데 그대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평면은 YZ 평면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저 단면은 어차피 2D로 그려주는 거니까 컨트롤 쉬프트래. 일단 2D 스케치 시작. S죠, S. S 해서 요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정중앙에 있는 요면을 잡고, 원점은 이제 여기. 요점인데, 여기는 제가 원점을 투영을 한 게 다른 스케치에 있잖아요. 지금 요 3D 스케치에 있잖아요. 여기 잡힐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C 해가지고, 갖다 대면 녹색으로 딱 표시가 됐어요. 잡혀요. 잡히고, 요 파이프 직경은 이제 여기 써있죠. 25파이짜리 파이프예요. 25. 요거는 제가 막 아무렇게나 선정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렇게 파이프로 돼 있는 의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파이프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알루미늄 파이프 의자, 저 파이프 직경 표준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접이식으로 해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 좀 얇게 나오는 게 12파이. 예, 사용되고, 그거보다 좀 굵은 거 20파이, 그 다음에, 가장 굵은 게 한 25파이 정도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제 25파이일 때 파이프의 두께, 이 속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파이프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한 2T 정도 돼요. 2mm 정도. 그래서 간격 띄기 5 해가지고 2. 해서, 요 안쪽으로 2mm. 이렇게 들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요거 이제 제가 아무렇게 선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의자 디자인 할 때 사용되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예요? 컨트롤 쉬프트 S 수입 명령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 단일 선택을 위한 최적화가 켜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원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을 딱 선택하면 자동으로 경로 선택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경로를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해주면 경로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의자 형태가 완성이 될 거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의자의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하면 이제 여기다가 재질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해서 여기 일반 돼 있는데 여기서 확장을 해가지고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 6061이다 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예, 여기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 지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품 오른쪽 클릭하고 아이프로퍼타이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제일 뒤에 물리적이라고 있어요. 물리적이라는 게 있고 지금 알루미늄 6061 재질을 적용하면 걔의 밀도가 나오죠. 밀도가 나오면 이제 2.7 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해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딱 눌러주시면 질량 알루미늄으로 이 사이즈의 프로파일을 구성을 했을 때 무게가 얼마가 된다. 그래서 1.4kg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좀 중량도 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요 합판, 요 등받이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모델링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모델링. 지금 보면 이제 저 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원래는 이게 이제 인벤터의 개념으로는 요거 하나 부품, 그 다음에 요거 별물이죠. 요거 부품 따로 하고 요거 부품 따로 하고 원래는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조립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할까 말까 막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할게요. 그냥 의자를 완성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저거를 그럼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조립을 하지 않는 대신 멀티바디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솔리드 본체가 지금 하나죠. 여기 하나인데 본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멀티바디 모델링으로 할 겁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한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이게 좌측면이죠. 좌측면에 있는 요 형태를 그려서 요 400이라고 요 치수로 돌출을 시켜주는 게 중간을 기준으로 돌출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건 2D 스케치로 끝나는 거니까. 자, S 하고 스케치 평면은 정중앙에 있는 원점에서 YZ 평면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각을 그려주는데 일단 요 위에 라인을 하나 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 투영 클릭해주고 여기 위쪽 라인 그쵸? 위에 갖다 대는 녹색으로 표시되죠. 위에 라인을 딱 클릭을 해서 투영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딱 요 라인에다.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각 라인 여기를 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형상 투영 해가지고 등받이는 이제 여기를 딱 잡을게요. 요 아래쪽을 안 잡고 제가 위쪽을 잡아서 투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위쪽. 자, 그래서 지금 이제 F7 그래픽 슬라이스 해보면 여기 이제 요 노란색 경사가 이렇게 투영이 돼 있죠. 왜냐면 요 4분이 여기 점이 필요해요. 요 점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거기서부터 60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 이제 저렇게 해놨고 일단은 그리기 쉬운 거는 요 앉는 좌석 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2점 직사각형 해가지고 대충 요 정도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높이는 20. 그 다음에 탭 좌우가 360이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우리가 투영한 선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딱 완전정리가 됐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요 파이프 잘린데 4분에서 10mm. 이 선의 끝점이죠. 끝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mm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디자인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전 튀어나오게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말리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의자 디자인은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나무를 저걸 따라서 밴딩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목재를 밴딩한다는 거. 오히려 금속 밴딩이 더 쉬워요. 근데 목재를 저렇게 밴딩한다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한 충분히 한데 이제 좀 공수가 좀 드는 작업이니까 금속 밴딩은 그냥 휘어버리면 되는데 눌러가지고 나무는 눌러가지고 밴딩하다가 잘못하면 나무가 똑깍 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요거 이제 좌석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등받이도 이제 얘랑 딱 일치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사각을 요거를 쓰지 말고 저건 기울여야 되니까 3점 직사각형 요걸 해가지고 여기 보면 노란색 선에 딱 닿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경사를 기울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딱 흰색으로 됐죠. 이 상태에서 D
여기 2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 끝점, 그쵸? 끝점을 잡고, 여기서도 끝점을 잡고, 아니면 요 선을 잡고, 네, 선을 잡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저게 치수가 안 기울었으니까. 요렇게 잡아서 여기가 60이 더 올라왔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잡고, 여기 잡아서, 전체 길이가 1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받이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돌출 2. 자, 얘도 돌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도 돌출시켜주는데, 중앙에서. 중앙 기준으로, 대칭으로. 자, 거리는 얼마? 400. 근데 이때, 불은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멀티바디가 아니에요. 접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접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솔리드 본체가 하나예요. 즉, 이게 한 몸이란 얘기예요, 한 몸. 그러면 지금 한 몸이기 때문에 얘도 알루미늄, 뭐 그렇다는 개념이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부품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 컨트롤 Z. 자, 돌출 2. 자, 여기서, 얘 하나 해서, 여기서, 요 뒤에 거, 새 솔리드. 요걸 해줘야, 확인. 여기 솔리드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저 인벤트 계속 불만인 게,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솔리드잖아요. 근데 왜 솔리드가 하나밖에 안 생겨? 이 두 개가 통합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실제 형상은 떨어져 있는데 저게 하나로 묶여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난 인벤터에 저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솔리드웍스는 떨어져 있으면 내가 한꺼번에 돌출을 했어도 분리된 솔리드로 인식을 하거든요. 얘는 따로, 왜? 서로 다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는 다 있지 않으니까 제가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데, 내가 명령을 한 개를 썼다 그래서 저걸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이상한 발상이에요. 전 인벤터의 이런 특성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저거 진짜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이 불편하게 이걸 해가지고 새 솔리드로 해서 요거 하나 만들고 플러스 눌러서 요거를 별도로 하나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피처를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아, 너무 불편하다. 이래야만 하는가.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요 나무 끝에 이제 못 갖게 돼 있죠. R50.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5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F50 해가지고 이제 코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렇게 해서 확인 해주면 의자가 완성이 된다. 여기서 이제 얘 나무 색깔 아닌 게 전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바꿔줘야죠. 확장해서 색깔을, 요거는 아마 색상표를 띄우고 하셔야 될 거예요. 색상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재를 찾아야겠죠. 나무. 어딨냐? 밤나무 이런 거 있죠? 밤나무, 부목 이런 거. 이런 이제 목재 재질들. 밤나무로 할까요? 요거를 요 위로 올려서 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여러 개의 면을 선택을 하고, 아니면 솔리드 단위로 되나? 솔리드 선택, 이렇게 솔리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의 지정, 딱 이렇게 하면, 그쵸? 솔리드 단위로도 되죠. 솔리드가 저 나눠져 있으면 솔리드 단위로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자를 만든다. 좀 더 이제 디테일 하려면 여기에 이제 이거 체결되기 위한 리베팅 들어가죠. 리벳 작업까지 해주면 이제 좀 더 의자처럼 보이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이제 수입이란 명령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됐고, 요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자, 여기서 수입에서 제가 스케치 3D 스케치가 이제 우리 경로잖아요. 이걸 오른쪽 클릭하고 스케치 공유를 하나 걸게요. 스케치 공유 걸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 수입에서 요 목깎기까지 이걸 오른쪽 클릭하고 요거까지 일단 요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 피처 억제하고 수입한 것도 피처 억제할게요. 억제를 하고 경로 다시 살려놓고 제가 이제 프로파일을 우리가 원형으로 해서 그렇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제 S 2D 스케치 시작 해서 이제 요 면을 잡고 그쵸? 요게 이제 YZ 평면이죠. YZ 평면을 잡고 여기를 원점으로 직사각 중에 2점 중심 직사각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는 똑같이 할게요. 저게 25짜리 썼으니까 얘도 25짜리 쓰는 게 아니지. 좀 크게 할까? 30짜리 할까? 정수 딱 떨어지 30? 탭 30 하고 두께는 똑같이 2mm 할까요? 5 잡고 안쪽으로 2mm 파이프 근데 파이프가 이렇게 목이 각이 진 파이프가 없을 텐데 컨트롤 Z F가 아니지 목각기 각은 2mm니까 3 필렛 값은 3으로 해서 두께를 2mm 줄 거니까 필렛 값은 3으로 해서 그 다음에 5 여기서 안쪽으로 2mm 이렇게 각형강이죠. 각형강을 가지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해서 경로를 얘를 따라 가라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좀 걸리나요? 연산하는데 각이 졌다 보니까 좀 걸리나? 아닌데 왜 사각이 안 되지? 여기서 경로가 꼬였나? 미리 보긴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요거를 다시 미리 보긴 잘 나오는데 왜 안 되지? 확인이 안 나오지? 새 영상으로 만들 거야. 기존에 있는 숨겨져 있는 형상하고 지금 합쳐질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새 솔리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오네요.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케치를 가시성 떠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각형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자 프레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어차피 이제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파일 그 단면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저렇게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저 형상의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3D 스케치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능이 있으니까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따라하기 좀 좋게 예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3D 스케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물론 다소 불편한 건 있었지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3D 스케치로 저걸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저는 3D 스케치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D 스케치를 잘 못 써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걸 수도 걸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3D 스케치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3D 스케치를 안 해요.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3D 스케치를 잘 못 쓰겠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자, 어쨌든 그럼 저는 이제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컨트롤 N 해서 자, 스탠다드 IPT 해서 작성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저는 어쨌든 이 경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로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자, 여기서 2D 스케치 시작 S를 쳐요. 그래서 어느 면을 선택하느냐 이면을 선택을 합니다. 우측면이죠. 우측면이면 좌측면이니까 이걸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는 여기 끝점을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그걸 똑같이 이제 해보면
L 해가지고 원점 잡고 원점 투영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제가 투영할 필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길이가 이제 520이다. 520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각도가 80이다. 그쵸? 탭 80. 이거는 할 때는 지금 보면 선이 하나 더 안 그려지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 선을 엮어주잖아요. 3D 스케치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선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덧그려지는지, 참조선이.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 끝을 이어주고. 일단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끝을 이어주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요건 높이 주는데 우리가 우리 높이 따기 위해서 요 앞에서 수직선 그렸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D 해가지고 뭐가 돼요? 2D 스케치니까 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415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80이야. 그쵸? 되죠? 그럼 이 아래쪽 그리는 상당히 편했죠. 네, 편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 해가지고, 자,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대충 놓고,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요걸 그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요 앞쪽으로 제가 수평하게 빼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 좋아요. 좀 안 좋고, 요 뒤쪽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여기랑 이 선하고 직각이 되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저런 직각 안 되게 제가 한번 가보는 게 나려나? 아직도 원래는 이제 직각이 되게 가야 되거든요. 가고 내려오고 뒤로 오는데 뒤에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뒤로 가야 돼요.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오게. 여기서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지금 안 걸리네, 저기는. 땅 지금 이거 수직하지 않은데, 요 선이, 지금 요게 우측면이니까 수평이네요, 여기서는. 수평,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엔 수직한 거고, 그쵸? 지금 요의 좌표 축상에서는 Y가 여기니까, 수직한 거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얘가 왜 직각이냐도 좀 이따 보면 알고, 여기 이 수직선이 왜 필요한 것도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치수 줘야겠죠? 일단은 여기 330이니까, 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30. 치수 주기 편하죠?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의 각도가 80. 그쵸? 네. 어차피 얘네들은 직각이니까 상관없고, 여기까지 거리는 의미 없어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주시면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대충 이게 이제 290? 300 줄까? 이렇게 대충 주시면 되고, 요 높이도 그냥 주고 싶은 만큼 대충 주시면 돼요. 300? 이렇게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저기 참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뭘 하느냐? 돌출 2를 합니다. 돌출 2를 해요. 2를 해서 자, 얘하고 얘를 잡아서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중간을 기점으로 대칭 기점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요거에 350이죠. 센터까지 350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필렛들 필요하잖아요. 필렛. R70, R70 요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F 해가지고 70을 주는 거예요. 70. 그래서 여기 70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도 70을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수직으로 꺾은 게 이게 수직이어야지 지금 이 파이프가 디귿자로 바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귿자로 꺾인 상태에서 여기 밴딩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여기서 수직선을 이렇게 안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 사선을 따라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으면, 이 필렛이 어떻게 되냐면, 사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필렛이 들어가요. 실제 파이프 밴딩이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디귿자로 밴딩을 하면은, 지금처럼 직각으로 올라온 상태로 저렇게 밴딩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위쪽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위쪽은 여기 있는 이 경사선하고
직각이 되게 이렇게 뻗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얘가 디귿자가 기울어져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각인 상태로 이렇게 돼요. 여기 제가 실제라고 쓴 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저기 호가 아니에요. 호가 아니고 타원이에요, 타원. 기울어진 상태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저렇게 안 하고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를 했으면 여기다 제가 필렛을 줄 건데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요게 타원이 이 상태가 타원이 아니라 뭐가 돼요? 호가 돼버리죠. 그러면 실제 밴딩 형상하고는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각도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밴딩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밴딩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밴딩이 들어. 자, 됐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경로가 필요한데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경로라는 게 어쨌든 3차원 공간에 그려진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꼭 스케치로 그려진 선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 시작 S 눌러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S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원점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YZ 평면 잡아서 자, 원점이 여기죠. 원점 끝을 맞췄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땅 찍고 여기서 25 자, 이렇게 해주고 옵셋 5 자, 선 선택하고 안쪽으로 두께 2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 보이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 해가지고 스윕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요 사이 해서 프로파일 선택하고 경로로 여기 있는 모서리를 딱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쫙. 여기서 끊기네? 상관없어요. 끊기면 여기도 추가적으로 여기를 딱 클릭을 해준 다음에 파란색이 되게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딱 선택을 하면 쫙. 자, 이때 주의한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랑 하나로 합쳐져요. 본체가 요거 하나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걸 못 없애요. 그쵸?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C래. 컨트롤 시프트 S 해가지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자, 여기서 요 공간 잡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 여기 클릭해서, 여기도 추가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이 아니라 새 솔리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도 겹쳐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솔리드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솔리드를 내가 첫 번째 솔리드를 오른쪽 클릭 가시성 해서 꺼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경로 수정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예, 그 경로 수정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높이가 415인데, 415가 아니라, 한 300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돌출 해준 거 있잖아요, 예. 이거 확장해서, 스케치 선택하고, 그냥, 300으로 하면 안 되겠네? 예. 350으로 할게요. 350으로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350, 이렇게 수정이 되죠. 그리고 마무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낮아져요. 그대로 되죠. 내가 모델링한 형상을 수정을 하면 돼. 굳이 이제 3D 스케치에서는 어떤 치수를 수정을 한다든가 뭐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자, 컨트롤 Z, Z, Z.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D 스케치를 잘 쓸 수 있으면,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3D 스케치를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3D 스케치로 내가 일일이 그 3D 형상에서 어떤 형태를 잡아가려고 그래도 3D 공간에서 잡아가려고 그래도 인벤터나 아니면 솔리드웍스나 그런 기능들이 갖고 있는 3D 스케치 기능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잡는 거는 상당히 번거롭다. 차라리 그 엣지를 가질 수 있는 3D 형상을 모델링해서 그 모델링된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쓰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 방식이 맞냐, 아니면 3D 스케치를 제대로 학습을 해서 3D 스케치에서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냐. 물론 이제 둘 다 잘하면 좋겠죠. 예, 둘 다 잘하면 좋은데, 저는 어찌됐든 자꾸 저쪽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델링 형상의 모서리를 가지고 어떤 이제 경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해 가는 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쪽이 은연중에 더 편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렇게, 3D 스케치를 하지 않고, 형상 모델링을 해서 그 엣지를 가지고 경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